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랩텍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4세대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 1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에어팟 4세대는 오픈형 이어폰의 단점을 극복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이라는 것이죠. 가능성을 확인한 정도가 아니라 오픈형의 특징을 제대로 무시해버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가 알려드리는 설정들을 꼭 설정하셔서 제대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어팟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보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응형 오디오 기능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에어팟 4세대는 오픈형임에도 불구하고 소음 제어 기능이 들어가서 상당히 놀랐고요. 로켓 성능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 적응형 오디오를 설정하게 되면 주변 소음을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적응형 오디오는 수동으로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쯤에 내려보면 이 적응형 오디오라는 것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서 조금 작게 그리고 기본, 소음 크게 이 세 가지 중에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카페나 음식점 같은 음악이 나오는 곳에서는 적응형 오디오를 사용하시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의 소리가 바뀌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길게 누르기 설정입니다. 설정에서 보면 이 길게 누르기 기본 설정이 좌우 모두 소음 제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다르게 설정하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좌측을 시리로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음 제어는 노캔, 주변음 허용이 기본인데요. 음과 적응형도 선택을 해서 모두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통화 제어기입니다. 통화 중에 포스터치 제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기본적인 전화 받기는 변경을 할 수 없지만 이 소리 제어와 통화 종료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 끔과 켬은 마이크를 사용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2번 누르기로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종료 역시 2번 누르기로 변경을 할 수 있어서 입맛대로 제어를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개인 맞춤형 음량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의 주변의 환경에 맞게 미디어 음량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에어팟 설정에서 개인 맞춤형 음량을 켜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대화 인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다른 사람과 말을 하게 되면 미디어 음량과 주변 소음을 줄여줍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에어팟 설정에서 대화 인지를 켜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내가 대화를 하게 되면 주변음 허용 기능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노이즈 캔슬링이나 적응형 모두 주변음 허용 모드로 변경을 해줍니다. 제가 사용하다가 또 한 번 놀랐던 것은 노이즈 캔슬링 상태에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주변음 허용 모드로 바뀌고 상대방이 말을 하게 되면 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주변음 허용 모드로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이 끝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적응형 모드나 노이즈 캔슬링으로 바꿔줘서 상당히 편리했고요. 내가 대화 인지 기능 같이 비슷한 기능들을 많이 사용해 봤지만 단점이 계속 바뀌는 것 때문에 불편했거든요. 여섯 번째로 자동으로 착용 감지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음악을 듣다가 이어폰을 벗게 되면 음악이 자동으로 정지를 하고요. 다시 착용하면 자동 재생이 되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것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끄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기능을 오프하고 싶다면 에어팟 설정에서 자동으로 착용 감지를 꺼주시면 되고요. 기능을 오프하고 한쪽 이어폰을 벗어도 음악을 그대로 재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기기 간 자동 전환 설정인데요. 이 기능은 애플 기기 간의 에어팟을 자동으로 스위칭 해줘서 별도의 설정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해서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기능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에어팟을 한 기기에서만 고정해서 연결을 하고 싶은 분들은 기능을 끄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 설정에서 이 아이폰의 연결로 들어가서 마지막 연결 기기가 이 아이폰인 경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덟 번째로 개인 맞춤형 공간 음향 설정입니다. 스테레오 오디오를 가상으로 여러 개의 스피커를 만들어서 공간 음향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설정에서 개인 맞춤형 공간 음향으로 들어가서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정면을 인식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좌측을 스캔하면 되는데요. 이때 스마트폰을 세로로 세우고 하셔야 됩니다. 가로로 든 상태에서 스캔을 하면 스캔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시고요. 좌측이 끝나면 우측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방금 보신 것은 제가 예전 영상엔 에어팟 프로 2세대에서 설정했던 영상이고요. 에어팟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저처럼 이미 설정을 하셨다면 아이폰과 아이패드까지 모두 공유가 되기 때문에 에어팟 4세대를 구매하신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간 음향이 켜져 있을 때는 돌비 애트모스 기능도 활성화되고요. 또한 공간 음향 온오프는 이 제어 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머리 제스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에어팟 설정에서 머리 제스처로 들어가서 기능을 켜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수락 답장은 위아래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절 닫기는 양옆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서로 바꿀 수도 있고요. 편한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 실제로 테스트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눌러서 이렇게 위아래로 하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양옆으로 머리를 움직이면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테스트 할 때 에어팟에서도 소리가 납니다. 10번째로 충전 케이스 사운드 설정입니다. 이렇게 충전을 할 때는 소리가 나지만 오픈할 때는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오픈할 때는 페어링이 되기 전에만 소리가 납니다. 혹시 도서관 같은 데서 충전을 할 때 사운드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정에서도 기능을 끄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 설정에서 하단에 보면 충전 케이스 사운드 활성화를 꺼주셔도 되고요. 11번째로 내 에어팟 찾기 기능입니다. 이제 충전 케이스에도 스피커가 달려 있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때 소리로도 찾을 수 있고요. 유원 칩이 없기 때문에 찾기를 누르게 되면 방향과 거리를 보여주지 않고 대략적인 것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도 사운드 재생을 누르면 충전 케이스에서 표시등이 깜빡이면서 소리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폰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역시 동일하게 사운드 재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또 찾기를 사용할 때 거리와 방향 표시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번째로 오디오 조정 설정입니다. 에어팟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가서 아이폰 오디오 및 시각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디오 조정으로 들어가서 오디오 조정을 온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오디오 설정을 사용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눌러보면 청력도 추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튜닝 탭에서는 이 균형 있는 오디오 톤, 음역, 선명도 중에 골라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상적인 청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오디오 조정을 켜지 않아도 되고요. 13번째로 청각 보호 기능입니다. 에어팟을 착용하고 보통 음량을 80%까지 올려서 크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시간 80dB 이상으로 장시간 노출이 되게 되면 청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죠. 아이폰 설정에서 사운드 및 햅틱으로 들어가서 헤드폰 안정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큰 소리 줄이기를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설정하고 싶은 데시벨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80dB로 해볼게요. 청력을 보호하고 싶은 분들은 꼭 제가 설정한 것처럼 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4번째로 발신자 알림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아이폰 설정에서 앱으로 들어가서 페이스타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발신자 알리기로 들어가서 헤드폰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전화나 페이스타임이 오게 되면 에어팟으로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도 바로 받거나 원치 않을 때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15번째로 음성 분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전화 앱이나 페이스타임으로 통화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페이스타임으로 통화를 할 때 제어 센터를 내려서 상단에 페이스타임 제어기로 들어가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고 주변 소음에 따라서 표준과 음성 분리를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물론 수동으로도 표준과 음성 분리를 선택할 수 있고요. 내 기기에서 음성 분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 쪽에서 상당히 잘 들리게 됩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카페처럼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에서 음성 분리를 사용하게 되면 음이 끊어지는 현상이 생겨서 상대방이 듣기가 불편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번째로 오디오 공유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다른 기기에 에어팟이 연결된 경우에 내 기기의 음악을 공유해서 함께 들을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아이폰에서 오디오 공유를 눌러서 에어팟 프로가 연결된 아이패드 미니를 음악을 듣고 있는 아이폰 근처에 가져가면 이렇게 오디오 공유가 뜨고요. 이걸 누르면 아이패드 미니에 메시지가 뜨고 수락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폰에 연결을 해주게 되고요. 이게 편한 것은 상대방의 에어팟 프로를 아이폰에 별도로 연결할 필요가 없기
없기 때문에 간편한 것이죠. 17번째로 무손실 오디오 설정인데요. 이 기능은 애플 뮤직에서 무손실 오디오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설정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은 에어팟 4세대나 이 에어팟 프로 2세대는 무손실 오디오를 들을 수 없고요. 유선 헤드셋만 지원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상관없는데 이 기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손실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전 프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무손실 오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설정에서 맨 하단에 있는 앱으로 들어가서 음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디오 음질로 들어가서 무손실 오디오를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와이파이 스트리밍에서 무손실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룰러 스트리밍도 무손실로 켜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고해상도 무손실 오디오는 최대 24비트 192kHz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은 이 외장 DAC 기기를 연결해야 들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픈형임에도 소음 제어가 에어팟 프로 2와 동일하게 들어가서 상당히 놀랐고요. 그로 인한 추가 설정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4세대를 구매하신 분들이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에어팟 4세대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